입주 못하겠어요.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연착륙 대책을 만지작거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빚내서 집 사라. 9년 전처럼 부동산 시장 본격 하락 이야기가 나오고 낙폭이 10년 내에 가장 크다 이런 이야기들도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신호음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걱정을 안 한답니다. 사고 터짐을 하려는 건지 적자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중개소 힘들다는 이야기 아마 대구에서는 이미 많은 중개소들 체험 이미 먼저 느끼고 있지 싶습니다. 자, 노도강도 빠진다.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것들 빠집니다. 노도강도 있지만 야 과거에 대대강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다 기억 속으로 이제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 PF 대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죠. 사업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비단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현상. 가장 최근까지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들도 식어간다. 남아있는 곳이 없다. 중개소 힘들다는 이야기. 대책이 없다는 정부. 우리 가게는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가을 분양 폭탄, 대구에 만 가구 정도 분양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있죠. 물론 계획 예정된 물량인데 근데 지금 큰 덩어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야,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 안 해도 망하고 해도 망하는 입장에서 일단 지어 놓으면은 정부에서 뭔가 또 대책을 내놔주겠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런데 270만 개 공급, 이건 자 탁상공론에 불과한 그런 이야기에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주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요것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미국이 피벗 방향 전환하는 걸 말하죠. 금리 올리는 거, 지금 급격하게 올리는 걸, 야, 좀 어떻게 좀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나스닥 지수, 밤사이에 보니까 오락가락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한 2%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떨어졌는 게 마지막 금요일이 일이었죠. 아마 월요일날 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 전날은 어땠느냐? 마이너스 한 3%까지 갔던 게 플러스 2%로 마감하고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났죠. 이게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이 엄청난 변동성 아마 직접 체험하신 분도 아마 계시지 싶습니다. 자, 집이 안 팔려서 이사를 못 간다. 입주 실사지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치. 그러면 입주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조사해 봤을 때 입주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 입주하기가. 경착륙을 막겠다는 추가 대책을 예고했는데 뭐가 있을까요? 딱히 있나요? 입주 못하고 문제 복잡한 거 규제지역 해제되었는 대구는 상황이 조금 낫습니다. 근데 왜 수도권이나 이런 쪽은 왜 문제가 더 크냐? 그 기존주택 처분이잖아요. 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기존주택 처분 조건이 걸립니다. 이 규제지역일 때요. 대구는 그나마 규제가 해제가 되면서 대출 받아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 받은 이 조건이 사라졌죠. 예, 입주를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분양 당첨된 사람은 처분해야 되는 게 맞고 대출 관련해서는 처분 조건이 사라졌다.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려줬습니다. 대구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려준 주택. 그럼 대책이 뭐가 있을까? 이 뉴스를 아무리 읽어봐도 대책이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결국 돈을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돈을 지금 풀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미분양 계속해서 늘어나고 연착륙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책 백약이 무효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억 원씩 집값이 떨어졌다. 5년 전에 비해서 그래도 2배다. 이 수도권 지역은 제가 계속 2단 점프했어요. 대구는 한번 어중간하게 점프했다가 꺾였는데 2단 점프했던 애들 뚝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배다. 여전히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고 금리가 올라서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부담은 집값은 이만큼 떨어졌는데 금리가 다시 이만큼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결국 비슷한 상황이다.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비싸게 느껴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뉴스 기사를 찾아봐도 대책은 안 보여요. 패드가 너무 나갔다. 너무 나갔다. 긴축, 오버슈팅, 오히려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가고 계속 치고받고 합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는 이제 좀 조정할 때 안 됐냐 이런 뉴스들이 나오지만 예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떨어진 두 개의 폭탄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전까지
문제 안 됐다고. 금리, 고금리 문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금리는 문제되지 않는다. 과거에 7%, 8%일 때도 집을 샀다. 그 아닌 거 이번에 판명 났죠. 그 다음 역전세난. 역전세는 이야기가 있기나 했던가요? 물량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오고 나서야 역전세난. 전세 대란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이 하나도 맞지 않았다. 네. 그리고 전월세 거래 건수 서울 아파트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킹 달러가 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이맘때쯤 되면은 좀 기분도 좀 내고 뭐 대형 TV도 좀 사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될 때인데 너무 비싸죠 이제. 예. 연초에 1,100원대에 이런 것이 지금 1,430원 정도 되나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원화의 가치가 많이 줄어들었는 이런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고요. 환율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이 반도체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것이 마치 일본이 과거에 잃어버린 30년으로 가기 전에 플라자 협정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에 큰 위기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호재도 안 통한다. 부산 규제지역 해제하고 해수동 여기 주민들은 아마 기대를 잔뜩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안 통하더라. 해수동도 안 통하더라. 규제지역 해제했는 것 효과가 없더라. 이런 느낌이었고요. 영국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위기가 왔다. 국채금리가 막 폭등합니다. 영국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무슨 또 대책을 내놓으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치솟고 이 변동성 굉장히 심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JP모건 회장이 아주 빠른 시간에 주가가 20% 정도 하락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주 빠른 금리가 올라가는 이 시기 동안에요. 그 말인즉슨 주식은 부동산에 선행한다라고 봤을 때 그 이후에 집값도 더 빠질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까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수익형 물건 이거 생활형 숙박시설 요런 이름으로 했던 것들 요거 지금 골치 아프게 됐죠. 그 다음 부동산 최소 4, 5년 침체, 짧으면 3년의 침체, 길면은 7년의 침체 요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아마 요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규제 완화해서 선제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연착륙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하는데 뭐 뚜렷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뉴스 거리 아무리 읽어봐도 뭐 대책은 내놔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 더 많은 돈이 투입되어서 집을 사줘야지 이 연착륙이 실현 가능해질 텐데 지금 이 시국에 그게 쉽지 않죠. 자, 서울 쪽에서도 이제 역전세는 본격적으로 거쳐 나갈 것 같고요. 40% 하락한 실거래가 더 떨어진다. 이거 인천의 예예요. 인천 경기도도 많이 떨어지는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 거주자들 이쪽으로 사러 안 갑니다. 왜? 서울도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상황이 과거 같은 순환매 안 된다. 지금 전국이 다 동조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 자, 경매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감정가가 작년 기준으로 거의 잡혀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감정가가 너무 높아서 한번 유찰되고 해도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더라. 경매 시장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뉴스도 전해졌고요. 자, 거래 절벽에 지자체가 취득세 쇼크를 받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항상 순환 주기가 있잖아요. 순환 주기에 맞춰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주기 속에서 이거 호시절에 돈을 좀 쟁여놨다가 좀 이 악시절이 오면은 이때 좀 충당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호시절에 신나게 돈 다 쓰고 이제 앓는 소리 한다. 예. 맑은 날에 비 올 때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 없어진다. 인구 절벽이 아니고 인구 지진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합계 출산율 0.81명. 요거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06이 되어야 됩니다. 2.06이. 과거에 프랑스나 이런 이야기들 인구 관련해서 엄청난 대책들을 내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도 집값은 여전히 비싸고 합계 출산율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거 반도체하고 뭐하고 우리 엄한데
같이 끼어가지고 이따가 중국하고 미국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트지듯이 야 이것까지 히토류까지 막아버린다면 이런 뭐 우려 섞인 기사들도 있었고요. 아시아 위험하다 아시아 지역 아마 한국도 여기 포함될 거예요. 그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걱정하지 않는다. 언제 걱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영국 주담대 금리 영국 얼마나 치솟았길래 주택시장 붕괴 조짐이 보이는지 보니까 신규 주담대 금리가 2%를 6%를 웃돈대요. 우리는 이제 빅스텝 했던 거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아마 신규 주담대 한국은행에서 발표되는 것 그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는 5% 선에 올라설 것 같아요. 우리도 만만치 않은 위기를 대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경쟁 성장률은 더 악화된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네, 이런 이야기 담아내볼 필요 있고요. 지난번에 잠깐 살짝 다뤘었는데 굴욕당한 바이든. 지금 이 달러를 무기화하려고 하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후로 러시아 관련된 해외 뭐 자금을 동결한다든지 이 달러를 무기화해서 달러를 함부로 못하게 하니까 사우디도 뿔나고 중국도 뿔나고 러시아도 뿔나고 이 뿔난 애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쉽지 않은 상태다. 채권 수익률 오르락 내리락 변동 계속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6억 급락했는 광교 아파트, 몇 억 급락했는 아파트. 그래도 하락률은 평균적으로 수도권은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 한 20% 떨어지니까 죽는 소리를 하더라. 대구는 지난주에 지난주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40% 하락거래도 제법 나왔죠. 30% 하락거래도 이제 좀 많이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20% 하락 가지고 죽는 소리라고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내죠. 대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져도 중앙 언론에서는 거의 뭐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왔었잖아요. 자, 이제 언론에서는 월세 비싸도 괜찮아. 월세를 찾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월세로 시장을 좀 흔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월세 시장도 쉽지 않다. 자, 영국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지만 한번 위기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주위에 공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요게 좀 충격적이었죠. JP모건 지금 요 뉴스는 CPI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전에 이야기인데요.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 증시가 5% 급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요거 발표된 이후로 보면은 아직 떨어진 것도 아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마 증시도 다음 주에 조금 더 위태로울 수도 있겠다. 영국 국채금리 막 치솟고 난리 났었습니다. CPI 지수가 발표되는 날. 자, 건설업계 PF 대출 금리가 올해 상반기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6%만 주면은 돈을 빌려서 새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 이상의 돈을 부담해야 된다. 자, 바이든의 승리. 미국은 좋아하고 있지만 우리 LG나 이런 우리 대기업들은 좀 속으로 울고 있지 않을까, 좀 많이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PF 대출 관련해서 이것도 부담스러운데 재건축하고 나서 분양에 성공해야지 되는데 성공 못하면은 여기 조합원들 부담이 굉장히 커지죠.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창용 생각 않고 투자하면 상투 잡아서 아주 방송에 나와서 보면은 아주 뉴스나 이런 곳에서 보면은 하는 총재 아주 여유롭게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속은 타들어가겠구나. 자, 내년에 상반기에 경제 어려울 것이다. 주경호 장관 이야기합니다. 과도한 불안은 불필요하다. 그러면 대책이라도 좀 내주면은 좀 덜 불안해 할 텐데 대책은 아직 그렇게 보이는 게 없죠. 집값 더 떨어진다 하는 총재도 이야기했고 미국에서 파월도 이야기했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동안 호재라고 불렸던 것 백지화 사업 백지화된다. 지하철, 광주 지하철. 하여튼 호재라고 불렸던 것들 시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세금이 덜 거치면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영국 국채 채권 수익률 4.6%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하면 정말 난리였습니다. 우리도 얘 따라갈 거 아닌가. 우리도 이렇게 위태로워지진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증여하느니 팔자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요. 이 뉴스하고 상반된 제목의 뉴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파느니 차라리 증여하자.
이런 뉴스가 흔했죠.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증여 쉽지 않다. 팔면은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지만 증여를 하려고 그러면 증여세, 이 생돈을 막 밀어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증여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어이없는 이런 제목의 뉴스가 나오네요. 증여하느니 팔자, 파느니 증여하자. 좀 애매하죠. 이거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자, IMF 때 2억 아파트가 지금 아리팍으로 바뀌면서 30배나 상승했다. 60억. 60억까지 올라갔나요? 2억짜리가 60억. 좋다. 인정. 그래. 부동산 우상향 인정. 근데 또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죠. IMF가 우리가 그렇게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교과서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국민의 근면성실함, 금모으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부상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이익을 많이 보면서 재빨리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럼 우리의 탈출구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대급 하락. 수도권 지방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서울의 잠실 27억에 팔고 나간 사람이 승자라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떨어졌냐 보면은 한 20% 정도, 한 22억에서 23억 정도 거래되었을 거예요. 한 20%만 떨어져도 죽는 소리 나오는데 근데 액수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 방에 막 5억씩 떨어지는 이런 충격이잖아요. 지방에 있는 웬만한 대구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 만한 돈. 하지만 서울 사람들이라고 해서 돈이 다 많은 것은 아니더라. 네. 부동산 규제 풀었지만 전국 아파트 하락폭이 더 커졌다. 혹시라도 수도권에 규제를 풀게 된다면 또 이건 문제됩니다. 수도권에 문제 풀게 되면 대구의 인기 시들해지겠죠. 네. 인기가 시근도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차 출고가 늦어져서 차 대단한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까 차 많이 만들어도 대부분 수출용 킹 달러의 여파로 우리 내국민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그런 셈이죠. 기업들 자기 살 길만 찾아간다. 우리도 우리 살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자, 연준에서는 이어서 계속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지 1년도 아직 채 되지 않죠. 제가 일본의 예를 들었을 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막 시작되려 갈 무렵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을 때 3.5%를 올렸다. 3.5%를. 그 기간이 얼마? 1년 6개월간 금리를 한 2.5% 이런 금리를, 제가 살짝 헷갈립니다. 한 1.5%인지 2.5%, 아마 2.5%였던 것 같아요. 2.5%였던 기준금리를 6%까지 3.5%가 되는 것을 1년 6개월 만에 올려버렸더라. 그러고 나서야 뭔가 좀 잠잠해지는 게 있었다고. 제가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다면 한 3.5%는 정도로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도 지금 겁나게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마 미국도 급격하게 올리면 한 1년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내년 여름이나 지나야지 좀 진정되지 않을까. 요런 느낌으로 보는데요. 성급하게 금리가 빨리 꺾일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도 계시고, 더 해가지고는 안 된다. 더 과거처럼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하이닉스나 우리 지금 수출 주력 반도체, 자꾸 그 플라자 협정이 마치 떠오르는 것처럼 좀 기분이 좀 쎄합니다. 인천 아파트 전세 가격 지난번에 1.9억에 나오고 이런 것들, 요거 보시면은 4억짜리가 2억으로 뚝 떨어졌다. 금리 부담은 똑같다는 말씀 드리잖아요. 임차인의 부담은 똑같더라. 그래서 많이 떨어진 느낌 사실 들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인베스팅이라는 앱에서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여기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치가 8.1이었던 것이 8.2로 나왔다. 실제 이거 0.1%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난리가 난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낮추기 위해서 그 전에 자이언트 스텝 0.75%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높더라. 아마 다음에도 지금 97%의 확률로 미국이 다음 또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가 나오죠. 기업 이자 감당 임계치 넘은 한국은행 빅스텝 부실 도산이기. 지난번에 우리나라 0.25% 금리 상승하게 되면은 기업들 40%, 대기업 40% 정도가 이자
이익보다 이자 부담이 더 커지는 상태가 된다. 우리나라 상당수의 대기업이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0.5% 인상했잖아요. 0.5%. 그러면 더 많은 기업들이 이자 내기 바쁘다. 이익이 썩 남지는 않는다. 이런 느낌. 네, 물가 겁나게 많이 오르면서 이날 밤 막 다 요동칩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4%를 넘어서기도 하고요. 환율이 미친 듯이 막 1,450원에 육박할 정도로 오르기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월가 항제 또 누가 전문가들 계속 나와서 30%더 조정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대고 있고요. 그 다음 금리 관련해서 예금은행 1금융권에서 막 4.5%, 막 4.6% 이렇게 나오니까 저축은행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돈 안 들어오면 저축은행 난리 나거든요. 그 서로 경쟁을 한다. 현금을 가진 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집값도 떨어지면 더 떨어지길 기다리면 늦는다는 전문가의 충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도 죽는 건 매 한 가지. 이러나 저러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정도의 느낌이에요. 자, 동학개미 다 어디 갔냐? 주식시장에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결제 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도 상당수의 또 투자자들은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끼고 집을 사듯이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신용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대출을 내는 거죠. 네, 대출 내서 자기 자본의 한 2.5배 정도 수준까지 막 투자를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신용도 공짜로 이 대출을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뭐 연 5%, 6% 막 이런 식으로 시중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금리가 너무 높아졌다고 하죠. 거의 한 10% 육박할 정도로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와,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10%를 벌어봐야 대출을 내서 하는 상태라면 이자로 갖고 나면 사실 남는 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될 정도로 아무튼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침체로 가고 있다. 여기에서 돈을 따야지 결국 또 아파트도 사고, 코인에서 또 돈을 벌어야지 또 아파트도 사고 한다는 그런 논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뭐든지 다 힘들어 보인다. 누가 팔았냐 금매 막 뒤추적한다 그러고 막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한국 외환 위기는 걱정 안 해. 요거 제가 지난번에 제목 달았던 거죠. 우리는 가계가 문제지. 외환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우리는 잘 모른다. 근데 가계부채는 알겠다. 금리나 충분히 안 하면 큰일 난다. 외국의 여러 가지 사례를 나중에 저 뒷부분에서도 한번 다뤄볼게요. 그 다음, 오늘자 뉴스 제가 오늘자 뉴스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외국인 국채 투자 17일부터 비과세, 환율 안정 기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 많이 팔고 나간다는 이야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나가더라.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데가 또 많은가 보죠. 그래서 결국 택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와 이자소득세 비과세. 야, 그러면 우리 가게들도 힘든데, 우리 가게들도 은행에 1억을 예금해 놓으면은 지금 이자가 높은 데는 뭐 대충 1금융권 기준으로 4% 잡으면은 여기 4% 뭐 400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이자 소득세가 얼마인가요? 곱하기 0.16.4 뭐 몇 퍼센트 있잖아요. 0.16 대충 잡으면은 이 세금이 얼마인가요? 거의 한 60만 원 세금 나가나요? 한 60만 원 좀 세금 나갈 거예요. 야, 우리도 좀 깎아도, 우리도 살기 힘든데 우리도 좀 깎아도, 이거 정말 이자 소득세하고 다 깎아주면은 야, 이 사람들 그냥 외국인들 먹튀하면 어떡하죠? 이런 느낌도 살짝 해봤습니다. 네, 댓글 잠깐만 보고 갈게요. 부동산은 장기간 하락입니다. 네, 장보미님 말씀처럼 뭐 3년에서 7년 이런 이야기도 있죠. 네. 네, 자수한인생님 제가 금방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신대식님 어느 정도 더 떨어질까요? 뭐 아파트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주택구입 부담지수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 것 같네요. 캐나다의 경우에는 제이워크님, 네, 3월부터 금리를 올렸는데 현재 모기지 금리가 작년보다 무려 3배 이상. 근데 그렇게 3배로 따지자면 우리의 금리는 더 많이 올랐죠. 우리 주담대 하는 주담대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한 2배쯤 되겠네요. 신규 주담대 기준이니까 우리도 머지않아서 3배 정도 수준까지 금방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도 캐나다에도 고가격의 주택은 거래가 거의 안 된다는 이런 말씀 같네요. 무대출 금매 샀는데 괜찮을까요? 뭐 사실은 이미 뭐 저질러 버린 거 뭐 어떡합니까? 네.